안녕하세요. 뻑가님의 사생팬입니다. 3년 동안 뻑가님을 봐오면서 저는 뻑가님에 대해 배울 점이 진짜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뻑가님을 따라 유튜브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아마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도 뻑가님처럼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뻑가님이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은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간간히 이슈와 정치를 다루다 보니까 노딱이 붙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도 최저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뻑가님처럼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돈을 이렇게나 많이 벌 수 있냐면요. 우선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철저한 익명활동.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익명으로 활동해도 완벽한 익명 활동을 하셔야 돼요. 피지컬 갤러리의 김계란처럼 얼굴만 가리고 신비주의 컨셉으로 이름도 안 알려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튜브 활동하면서 모든 정보를 다 숨겨야 돼요. 그러니까 광고도 찍지 않고 누구와도 합방을 안 하면 됩니다. 게다가 유튜브 계정도 본인 걸로 안 하면 돼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익명으로 활동하게 되면 일단 당신이 무슨 영상을 다루던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구조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다루고 싶은 이슈를 먼저 선택하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이슈는 약간이라도 논란이 있는 유튜버들을 다루면 됩니다. 하다못해 그 유튜버가 잘못을 하지 않은 사건이어도 됩니다. 그냥 어그로만 끌리는 사건을 가져다 오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세아 사건을 참고하면 되는데요. 썸네일은 누가 봐도 세아님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이거는 세아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썸네일은 왜 이럴까요? 영상만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건데 세아가 세스 몰카를 찍은 게 아니라 세아를 사칭한 사칭범이 세아인 척을 하면서 몰카를 찍었다는 내용인데요. 근데 썸네일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이 클릭되게끔 최대한 어그로만 끌면 돼요. 조회수는 곧 돈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어그로 끌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고요? 실제로 세아님이 직접적으로 뻑가님에게 이 영상을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영상을 이따구로 만들지 말라, 썸네일을 바꾸든 영상을 내리든 당장 뭐라도 해라. 이런다고 해도 일 커졌다, 큰일 났다 라고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더 좋은 상황입니다. 세아가 뻑가를 한번 언급해서 그 영상 조회수가 엄청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댓글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여론이 안 좋아지면 그때 썸네일을 바꾸면 돼요. 실제로 뻑가님이 썸네일을 이렇게 바꾸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설령 이렇게 사건이 커졌다고 해서 영상 활동을 쉬거나 중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저것 이슈를 폭풍 업로드합니다. 하루에 다양한 이슈 영상 2개씩 매일매일 올려요. 그러면 그 사건이 서서히 뒤로 물러가면서 묻혀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영상이 별로여도 조회수는 엄청 잘 나올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 아시죠? 논란이 생긴 이후 당신이 무슨 영상을 만들던 조회수는 무조건 잘 나오게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튜브에다가 세아라는 두 글자를 차단으로 박아둡니다. 그러면 댓글에서 자동적으로 세아 관련 언급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건이 좀 잠잠해졌다 싶으면 영상을 비공개하고 빤스런 스킬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론은 완벽하게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왜 영상을 지우고 튀냐? 왜 빤스런하냐? 라는 댓글을 무조건 달려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여론들이 뭉치지 않게 일일 영상을 매일 업로드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면 자연스레 묻히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때 세아를 차단으로 박아뒀던 걸 풉니다. 왜냐? 차단을 하고 푼 건 본인만 알 수 있고 난 세아 관련 댓글을 지운 적이 없다. 나중에서라도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이 나를 고소하면 어떡하지? 이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 당신은 익명으로 활동하니까 거짓으로 누군가의 명예훼손을 했든 사실적시로 누군가의 명예훼손을 했든 그 사람은 당신을 절대 고소 못합니다. 고소를 하려면 당신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무슨 영상을 올려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사과를 하면 안 돼요. 당신이 사과를 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은 논란이 커지고 사람들이 더 욕하기 시작합니다. 아셨죠? 뻑가님이 초창기 때 이런저런 잘못 다룬 이슈에 대해서 몇 번 사과 영상을 올렸었는데 여론이 더 안 좋아지고 구독자가 떨어지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방식이 뻑가님이 오랜 시행착오 끝에 개발된 영상에 논란이 생기면 영상 폭풍 업로드 후 관련 논란의 사건을 차단으로 받고 댓글도 안 지워도 되고 상황을 약간 잠재워서 분산시킨 다음 논란의 영상 비공개 빤스런 스킬을 시전합니다. 그리고 차단원은 다시 풀고 비록 상대방을 명예훼손 시켰지만 익명 활동이라서 고소당할 일도 없고 그리고 팬이든 안티팬이든 다 달려와서 조회수는 엄청 올라가고 뭐 개꿀이지요. 지금 제가 공개하는 링크들이 현재
뻑가님이 전부 비공개한 영상들입니다. 논란이 생겨서 욕을 먹은 영상이거나 이상한 발언을 해가지고 비공개를 했거나 이거 말고도 아예 삭제한 영상들도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런 영상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정확한 어떤 영상을 어떻게 비공개했는지도 모르고 이건 허위사실로 공격받은 대상자만 내 사건 다른 영상 비공개했네? 라고만 알 수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뻑가님의 패턴 분석을 다 한 후에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방법을 고안해내셨지? 저도 나중에 논란이 생기면 뻑가님에게 배운 대로 이렇게 하려고요. 와, 정말 완벽한 방법인 것 같아요. 뻑가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영상이나 이슈를 다루는 방법도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기자분들이 있을 건데 기자 생활 때려 지우시고 유튜브를 하시면 돼요. 기자님들 보통 사건 하나 다루려면 어디에 취재 가시고 움직이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도 찾아봐야 되고 또 기사를 잘못 다뤘다가는 이름을 걸고 기사를 내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고소당할까봐 쫄리고 그냥 익명으로 유튜브만 하면 그런 걱정 전혀 안 해도 됩니다. 보통 사건 기사를 다루려면 꼭 취재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찌라시들을 가지고 막 부풀려서 기정사실화 시켜도 됩니다. 뻑가님이 예전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막 이런저런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이슈거리를 찾는데 탈모 올 것 같다고 말이에요. 취재를 하거나 증인 찾고 뭐 이러는 것보다 그냥 커뮤니티 글을 인용해서 찾는 게 훨씬 100만 배, 1000만 배는 쉬울 거예요. 이건 기자분들이 훨씬 잘하시죠? 그리고 이 방법이 진짜 좋은 게 만약에 어떤 유튜버가 어떤 식당에서 먹튀를 했어요. 돈도 안 내고 도망친 사건을 뭔가 그냥 다루기에는 심심하네? 그럼 이때 DC 인사이드나 기타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런저런 찌라시 글들을 봅니다. 그러면 분명 이런 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나 실제로 그 유튜버 친구인데 어릴 때 그 애랑 어느 식당에서도 먹튀해봤다 라는 느낌의 글들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글을 그대로 가져다 써가지고 이 유튜버가 먹튀를 해서 논란이죠. 친구로 주장하는 사람이 옛날에도 그 친구가 그랬대요. 이런 글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걸 보니까 어릴 때부터 가난한 시절을 보냈던 것 같네요 라면서 말을 하는 거죠. 이러면 사람들이 과연 에이 일단 확실하지 않다고 하니까 믿지는 말아보자 라고만 생각할까요? 아니면 왠지 저 사람 관상부터 이상했어, 와 레알 떡잎부터 남달랐네 라고 생각할까요? 이렇게 돌려서 내가 직접 말하진 않았다, 그렇다고 한글들만 퍼다 준 거다 라며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어 놓는 이런 방법들이 뻑가님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딱히 엮을 만한 글이 없다 그러면은 그 글을 본인이 작성하세요. 어차피 DC 인사이드는 로그인 같은 것도 필요 없이 누구든지 익명으로 글이 작성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적은 글이다 라고 그러면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믿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당신이 원하는 만큼 영상을 자극적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자극적으로 쓰고 싶은 말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을 했다가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냐? 너무 몰아간다 라며 비난을 받을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슈원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인 다른 사람의 댓글을 첨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강조도 되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방법도 되는데 뻑가가 다뤘었던 문복회 먹배 때 대한 영상인데요. 일단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의심했다면서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의심을 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 내가 봐도 의심이 되는 부분을 잡아냈다 편집되는 이 교차 부분이 뱉는 장면인 것 같다. 그리고 적당히 돌려가면서 아니 뭐 멘토스를 씹고 계셨나? 콜라를 먹으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 막 이런 식으로 살짝 본인의 생각도 집어넣으면서 그런데 이 내용들은 사람들이 의심한 부분을 가지고 온 거다. 근데 내가 봐도 의심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직접 단정만 안 지으시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다더라. 그래서 나도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가면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이렇게 만들어도 절대 고소 안 당합니다. 익명이잖아요. 실제로 얼굴을 까고 본인의 신분을 밝히면서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두어 달에 한 번쯤은 맨날 고소당해요. 뭐 정배우만 봐도 뭐 고소당했다느니 고소장 접수했다느니 합의 봤다느니 진짜 유튜브로 번 돈 여기다 다 달려먹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얼굴 까고 당당하게 밝히네 믿음직하다 이런 칭찬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그 사람들이 멍청한 거예요. 얼굴을 안 까고 충분히 이슈를 자극적이게 다루고 돈을 더 벌면 되는 거를, 그리고 고소도 안 당할 수 있는데 가만 보면 참 어리석죠? 뻑가님처럼 익명으로만 활동해도 다 해결이 되는데 말이죠. 이렇게만 활동한다면 딱히 크게
크게 욕을 먹을 일도 없어요. 왜냐? 문복희는 일단 뒷광고를 했으니까 잘못을 한 사람이고 사람들은 이미 문복희를 싫어하니까 실드를 쳐줄 이유조차 없는 거죠. 나중에 뭐 문복희가 100% 먹배지 아니란 걸 밝혀져도 뭐 어쨌든 뒷광고는 잘못이네. 먹배 논란은 그냥 네가 의심될 만하게 편집해서 그런 거지 라는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와요. 뭐 이렇게 보면 문복희 옹호하는 내용 같은데 전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예시를 든 것뿐이에요. 만약 뻑가님이 어떤 방식으로도 논란을 피해가지 못한다 한들 익명으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말이죠. 그래 이런 글들을 기사로 다루면 무조건 욕을 먹으니까 쟤는 어쩔 수 없이 익명으로 우리들에게 알 권리를 줘서 기사를 다루는 사람들이야 아주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해를 해줘야 돼 라면서 다 넘어가주는 분위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뻑가님에게 배울 점을 나열해봤습니다. 정말 인생 꿀팁이니까 잘 써먹으시고 우리 모두 뻑가님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오늘도 여전히 뻑가님을 응원하고 또 기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뻑가님 사랑합니다.